근데 왜 7020으로 바뀌었어? 그냥 맛있어. 근데 나 탈출 못해. 나 탈출 삼겹살 제껴도 돼? 내신부터 한다. 탈출 땡겨도 되나? 땡기고 있어. 안녕. 됐어. 바로 왔지? 내신부터요? 와, 한번씩 가도 되나요? 대박이지? 또 탈출 안 돼? 그럼 지금 가야 야, 돼요. 그럼 걔가 더 신나. 아니, 또 오늘 진짜 해야 될 게 있잖아. 아니야. 좋아요. 태경 반대로 이들의 삶이지 내 삶이야. 어? 아 불교 줄 거. 뭐야 이거? 나 오늘 이거 했어. 이거 조금 쉬워. 오, 수업 대단한 걸? 완벽히 이해해. 야, 완벽히 이해를 했어? 왜 저래? 이 작품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나오만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이상기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상기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상기체. 이상기차 진짜 담임이 아니에요. 아 진짜 좋은 거예요? 담임이 아니에요. 이상기체가 뭔데? 이상적 기체. 이상적 기체. 그러니까 봐봐요. 이상적 기체인데 그럼 어떤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서로 상관을 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왜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연구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할 때 변수라는 개념을 씁니다. 변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A라는 조건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B라는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A 때문에 B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중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온, 온도라든지 아니면 공기, 산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게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그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을 되게 고정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공 상태에서 혹은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다른 요소들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상기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력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뭐야 돼? 원래는 고려를 해야 하지만 근데 뭐라고 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치면서 하는 게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과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를 편이상 이렇게 A라고 춤춰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달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글감시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저 확인 좀 하고. 이거 나올 만도 해요. 사실 칼 이렇게 들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라고 하면은 안 나오는 쪽에 걸겠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한 10손가락 정도 있으면 10개 뽑으라고 하면은 들어갈 만도 해. 손가락 하나 정도 걸래?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 같은 정도? 목숨은 안 걸어. 손가락 하나 정도는 걸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 봅시다.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 이렇다 치고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느낌이에요. 자, 퓨가시티는 연력학에서 기체와 액체라는 두 가지 상의 상평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미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루이스가 20세기 초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가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항상 이런 작품들은요, 첫 번째 줄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 기체와 액체라는 두 가지 상의 상평형,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가지 상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기체와 액체인 거죠. 기체와 액체. 그 다음에 이제 상평형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고인물이 돼. 약간 이제 삼수도 하고 막 사수도 하고 비문학을 졸라게 봤어. 그럼 이 두 가지 단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좀 고인물이 되면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 이제 비문학이 나올 수 있는 옵션이 뭘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기체와 액체잖아요. 근데 또 무슨 옵션이 있어요? 기차 액체. 두 개밖에 없어? 기체, 액체. 이거 공기, 물, 그다음 뭐 있어야 돼? 얼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 또 뭐야? 동일한 상, 다른 상 이런 식의 옵션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좀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평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돌린데? 돌린데 상평이 뭐야? 오 훌륭한데 그렇죠. 이게 물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뭐예요? 치열하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 기체가 될래. 나 액체가 될래.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체가 되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제 기체로 될 거고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점점 이제 물이 되고 싶은 애들이 많으면 이 물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상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평형이 아닐 때라는 옵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줄이에요. 이게 이제 좀 짬이 찼을 때 사고하는 방식들인 거고 지금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보러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루이스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중요한데 이 작품은 사실 읽어보시면 그게 중요하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편의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퓨가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탈 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이 퓨가시티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탈 현상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다가 퓨가시티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언제나 변화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탈 성향의 개념을 에너지 흐름인 열과 온도의 관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접해 있는 경우 두 물체 사이에 열의 이동이 없다면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언가의 색이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면 두 물체가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언가의 색이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칭이 나왔죠. 그리고 이 대칭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전체 조건을 조금 중요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 이 고인물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 기체, 액체를 보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방금도 이 이탈 현상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이 뭐로 이야기해요? 이 두 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접해 있을 때 얘를 얘기할 때 두 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접할 때 이제 글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글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다른 물체와 대칭 뭐예요? 같은 물체 그냥 상이 다른 거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오프닝은 뭐였어? 두 가지 상이란 말이야. 기체 액체였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다르구나라는 느낌도 들으시면 좋아요. 이 글감을 읽으면서 아직 얘기가 아니라 좀 밑밥깔고 있네. 그럼 이 얘기하기 위해서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이 이탈 현상과 퓨가시티로 바뀌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진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에 이동이 있다. 그래서 이동이 있다와 이동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열의 이동을 이동시키는 그 무언가의 세기나 크기가 이 두 개의 다른 거죠. 여기서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이동이 없다면 그것들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때는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연력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온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나? 온도를 고민할 거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에너지 이탈 현상이 크지만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온도는 그 물체가 보유한 에너지의 이탈 성향을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이라는 비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탈 성향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온도와 이탈 성향은 같은 축으로 이제 묶어줄 수 있다. 우리 정비례죠? 정비례. 이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의 흐름과 유사하게 인접한 상 두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때도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태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두 개의 다른 물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이걸 대칭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이쪽에서 나왔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유사하게 인접한 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 두 가지 상을 떠올리시면 이제 됐습니다. 가령 물이 끓는 현상은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함을 의미하며, 이때 물 분자의 이탈 성향이 큰 액체상에서 이탈 성향이 작은 기체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순수한 물에 소량의 소금이 녹아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수용액의 끓는 점은 상승하게 되는데, 끓는 점이 상승한다는 것은 끓는 점 아래의 같은 온도에서의 물의 증기압이 감소함을 뜻하고요. 즉 소금물의 경우에는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액체의 이탈 성향은 그 액체 성분의 증기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탈 성향과 증기압은 각각 항상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에서 기체로 넘어가고 있는데 큰 물가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재밌을까? 이거 혹시 과학 시간이니까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그 산발이 있죠? 산발이 같은 걸로 했었던 그런 시험들인 거거든요. 네, 여기 하죠. 순수한 물이야.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지?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대로 뭐예요? 점점 물에서 이제 공기로 증발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충분히 증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증발이 되면 여기에 암이 생길 거라고.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분자 구조들이 이제 있을 거고, 얘네들은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옆에 무슨 분자가 있는 거예요? 소금 분자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 뚜껑이 있어야 돼. 그렇지. 뚜껑이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죠. 이게 무한대로 이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금물이 그냥 원래 물보다 소금물에 뭐가 낫대? 뭐가 낫대? 흐름이잖아. 이게 그럼 훨씬 더 많은 열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다 날아가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금이라는 애가 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소금이라는 애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끓는 높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개념을 하는 거죠. 어디 갔어? 이탈 성향과 여기 너무 중요하죠. 증기압. 요게 되게 유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증기압은 뭐죠? 증기압은 뭐야? 증기압은 얘네들이 증기로 수학에서 떨어지면 진짜. 증기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때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접할 때처럼 이 이탈 성향이 크면 클수록 이 증기압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증기로 가고 싶은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하나? 크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스케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나 어디 갔죠? 여기 어디 있어요? 따라서 액체의 이탈 상황은 그 액체 성분이 증기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탈 상황과 밑줄 쳐볼까요? 항상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력학에서는 기체 분자의 거동을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액체의 이상기체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기체를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성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다? 너무 좋아. 나?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가 뭐야? 결국은 다른 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분리태 할 때 이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항상 뭐가 괜찮아요? 이탈성향과 증기압의 이 비례가 비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글감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글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현을 다 어떻게 해?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해. 우리 아까 우리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뚜껑이 있어요. 야 봐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뚜껑이 있어요. 중력이 같아요. 온도가 똑같아요. 이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아예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치자, 같다라고 치자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쳤을 때는 가능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실제 기체라고 하더라도 압력이 매우 낮아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큰 경우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별 5개짜리. 이게 글감 자체가 현실과 이상을 나누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고 해놓고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기는 한데 현실에서도 뒤에서 나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너무 그 미미한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로의 영향력이. 그런 경우에 서로의 이런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이상기체로 이상기체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상세 여기서도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 이게 법도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비문학의 이제 기본기죠. 이런 뉘앙스가. 이상기체의 경우 순수한 성분이 액체상에서 이탈하여 기체상이 되어 각각의 성분이 기체상과 액체상의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각 성분의 증기의 압력인 증기압은 그 성분이 액체상으로 이탈하려고
정도와 동일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 요 똑같은 경우는 이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뭐다? 이탈선언과 증기압을 뭐로 봐도 좋다? 거의 같은 거다. 같은 거로 동일한 거로 봐도 좋다. 요 이야기를 거의 수분 다 가까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 이제 현혹되면 안 되지. 현실 세계에서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두 행복해. 사실상 그럼 여기까지 문제점이 없다니까. 왜? 이것도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도 이탈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이탈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러나 기체가 실제 기체인 경우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상호작용에 의한 인력 및 반발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나오죠. 인력과 반발력이라는 겁니다. 상식성이겠죠? 인력은 얘와 얘가 서로 뭐하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반발력 같은 경우는 어떤 작용입니까? 이게 서로? 바깥으로 좋아해. 바깥으로. 이별이 바깥에서 아니 가만히가 내망에 ting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네, 그거죠. 아니지. 아니, 뭐야? 이게 밑에 걸 너는 왜 소리서 주는 거잖아 힘을. 그래. 아, 얘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력과 반발력 중 어느 것이 우세하게 작용하는가는 기체의 종류,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는 따라서가 생각보다 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종류, 온도, 압력 요 얘기들이 이어가는데 얘네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체의 종류, 온도, 압력 때문에 얘네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둘 구조가 결국 얘네들은 또 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나오게 되는 공식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되게 좋아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되게 희한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따라서 같은 경우도 잘 따라오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럼 이제 또 대칭이 나오네요. 인력이 우세한 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로 생각하여 예측했던 것보다 압력이 작고요. 반발력이 우세한 기체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압력이 더 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대칭. 인력이 더 커. 이것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인력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 부분에 이상기체에 비해서 얘는 압력이 작고요. 이게 훨씬 더 압력이 크다. 항상 생각해야 돼.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상기체라고 생각했을 때 구했던 딱보다 실제로 인력이 더 센 경우에는 압력이 작게 나와요. 이상기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비교했을 때 반발력이 현실에서 강한 경우에는 압력이 더 세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탈 현상으로 그냥 퉁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아까 전에 똑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다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인력이 세다라는 건 사실 어떤 모습인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땡기고 있는 힘이 조금 더 세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어떻게 돼? 얘를 이제 밀어내려고 했었던 그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서로 반발력이 세. 그럼 얘네들이 어떤 느낌이 돼버려요?
멀리 퍼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 이 밀어내는 압력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에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네들이 반발력이 세다 보니까 퍼져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탈영상은 어디가 지금 세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탈사용이랑 진기는 그렇지. 저 그림 내보면 누르는 게더 세고 압력이 나와서 더잘 일일이 세요. 아니 그래서 대기하고 일단은 진행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해보고. 오케이. 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지만 순수한 물질의 경우 이상기체이건 실제기체이건 상관없이 이탈 성향은 동일하게 됩니다. 즉 온도만 같으면 액체상에 있는 분자가 기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같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때려버리는 거야. 현실을 밀었는데 또 뭐인 경우는 또 돼요. 순수한 경우는 또 이런 줄 알았는데 순수한 경우는 뭐하나? 동일하다. 온도랑 조건이 같다면 얘네들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기체상일 때는 증기압을 이탈 성향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기체인 경우 증기압으로 이탈 성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뭡니까? 크게 옆에다가 P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구나. 이 이탈 현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름을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탈 성향을 퓨가시티라고 명명하였고 퓨가시티 계수와 기체상의 압력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이 작품에서는 그게 메인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걸 쓸 거거든요. 이 숫자를 넣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따라 볼까요? P 곱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제발 항상 이런 식으로 형상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이 특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충분히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죠? 얘를 어떻게 적는 거야? 이렇게 적는데? 아니야? 여기가 안 되지. 그래서 따라서 퓨가시티는 압력의 관이를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퓨가시티를 보정된 압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퓨가시티의 개수는 기체의 반발력 및 인력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전에 했었던 요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었던 이 종류와 온도와 압력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이 달라지고 이 바뀐 인력과 반발력은 여기 있는 퓨가시티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얘가 이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가시티의 개수는 단위가 없는 수이며 압축 인자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굳이 줬죠. 퓨가시티의 개수를 이제 특징을 주는데 얘는 뭐다? 단위가 단위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압축 인자의 함수이다.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압축 인자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를 이상 기체의 부피로 나눈 값이어서 이렇게 되겠죠. 나눈 값이어서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기체 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무시될 정도여서 실제 기체를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고 퓨가시티의 개수는 1의 근사값을 갖고요.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퓨가시티의 개수는 1이 되게 됩니다. 자, 봐봐. 결국은 이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 지워도 되겠죠? 어차피 나왔던 얘기니까. 그럼 결국은 얘 값을 보면 P 곱하기 여기 있는 퓨가시티 개수 곱하기 이 퓨가시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봤을 때 얘가 인력이 센 경우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훨씬 내가 생각해 내가 이상기체로 생각했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될까? 1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근데 재보니까 1이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1보다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작은 값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n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무슨 얘기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 반발력이 큰 경우에는 원래 이상기체에서 1이 나왔었는데 훨씬 더 뭐예요?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값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이 센 경우 여기는 얘가 뭐가 나와야 돼?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 뭐가 나와야 돼? 1보다 작게 나와. 얘는 뭐야?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도 충분히 문제로 활용될 겁니다. 이렇게. 이상일 때는 뭐야? 이상일체는 1일 거고 그리고 그걸 현실 세계에서는 뭐야? 상관하지 않는 그런 애들은 1에 유사한 값이 나올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친구 질문까지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이 인력이 큰 경우에는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게 되고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무슨 형 역시도 이탈선의 역시도 작아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비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림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네, 질문을 통해 없고요. 2번 대입하는 두 이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3번 특정 경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죠? 퓨가시티나 이탈 현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요. 이를 경우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다른 물체나 유사하게 인접한 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상 기체일 때랑 현실 기체일 때랑 로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후대의 과학적 성과 없고요. 그리고 5번에 동일 현상에 대한 잘못된 과학적 설명 아니겠죠. 동일 현상이 아닙니다. 풀고 할까요, 여러분들? 안 푸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아까워. 일단 풀고 지금 푸셨던 분들이 있는데 일단 풀고 합시다. 조금만 시간 드릴 테니까 든 상태에서 그냥 풀어봅시다. (5분만) 드릴게요. 5분만.
왜 그게 써야잖아. 시끄러워. 봅시다. 몇 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2번이 오답이었습니다. 열의 이동에 있어서의 퓨가시티 개수인데 사실 퓨가시티 개수도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얘기일 텐데 그럼 얘가 아직 오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어서의 앞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열의 이동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그는 이와 같이 두 물체 사이에 일어나는 열 에너지의 흐름과 유사하게 인접한 두 상에서의 뭐예요?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때에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칭 보이시나요? 두 물체 사이에서는 열의 에너지의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상 사이에서는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물질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칭 부분을 예민하게 읽어봅니다. 이 부분이었고 실제로 우리 공식도 어땠어요? 여기는 이제 압력, 대기압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퓨리시티 개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 온도가 없고 뭐에 여기 있는 거예요? 증기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3번 봅시다. 윗글의 퓨가시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요번 수특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퓨가시티 개수는 압력과 독이라는 단위를 갖는다. 두 가지 볼 수 있죠. 하나는 아까 전에 개수가 있다. 당연히 있다, 없다. 뭐가? 퓨가시티가 요 압력을 곱했기 때문에 압력과 동일한 개수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이제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죠? A 곱하기 B, C 했을 때 얘와 얘의 차이점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2번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이상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3번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퓨가시티는 달라집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전에 이쪽 동류와 온도와 압력 때문에 상호 관계에 따라서 뭐의 영향을 받아요? 퓨가시티 개수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퓨가시티에 영향을 준다. 따지도 우리가 연결을 했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상기체의 퓨가시티는 압력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가 아니라 이상기체는 압력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1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언제나.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번 수증기의 액화되는 현상과 물이 끓는 상에서의 이탈 성향은 동일하지 않겠죠. 반대겠죠. 얘네들이 물과 기체와 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탈 성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4번도 여러분 이제 내신 때 뭘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4번을 조금 긴장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좀 달달 외우시면 되는데 4번에 조금 문제를 나쁘게 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이거 곱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곱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문제를 조금만 곱하게 되고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험, 용기 가에는 5도씨의 순수한 물질 A의 액체와 A의 증기가 상평원을 이루고 들어있습니다.
A의 증기압은 0.6 톨이라고 있나요? 사장님? 몰라요? 톨을? 0.6 톨이며 A의 증기를 이루는 A 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빗줄을 쳐야 돼? 분자 간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대칭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인력, 반발력, 반발력, 인력, 그 다음에 뭐의 경우? 이상 기체와 이상 기체로 취급해야 되는 실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상 기체로 취급하는 현실 기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곱할 때는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기 I는 오롯이 순수한 물질 B의 액체와 B의 증기가 들어있는데 B의 증기압은 0.5톨이며 B의 증기를 이루는 B 기체의 분자간 상호작용은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 매우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는 인력이 반발력이 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유사성을 띄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1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발력이 큰 경우는 1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죠. 기억. A 기체는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 있겠고,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겠고요. 근데 이상 기체다라고 하면 또 뉘앙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미연 볼까요? A 기체의 퓨가시티와 증기압은 그 크기가 같겠군이에요.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 기체는 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이팔성형은 퓨가시티와 같은 결인 거고 얘와 얘는 같다라고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해서 그냥 퉁쳐버리면 돼요.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중요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1 곱하기 0.5 그래서 압력이 0.5 그죠? 그리고 여기 개수를 뭐로 둬야 돼? 얘는 이상기체와 가깝다라고 봤으니까 1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퓨가시티가 뭐가 나와요? 0.6이 나와요. 그래서 압력과 얘가 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숫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실 때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 B기체는 퓨가시티의 개수는 1보다 작은 값이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반대로 했을 때 1보다 큰 값이겠군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의 디귿이 정답을 받게 됩니다. 패스.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문화 좀 보여드릴게요. 층층이. 이거 뭐야? 니들 시험 범위 자식아. 안 했어? 이거 어떻게 알아? 10에 60. 10은 60, H. 아까